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내년 달러 20% 추가 폭락, 지금 뭘 해야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5천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요.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는 기대감에 금융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좋다 못해 과열됐는데 이제는 그 과열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자, 1101원에 마감을 했는데, 자, 그래도 1100원 깨지기 전후로 해서 당국에 대해서 미세 조정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감도 서서히 옅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고요. 금 시세가 다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안전자산 패싱에 달러, 채권, 금 모두 다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왜 위기가 끝난 이후에는 위험자산의 가치가 오를까요? 일단은 위기 상황의 금융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상황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최고입니다. 이 위기 상황이 기본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불러요. 자,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같은 곳에도 기업이나 가게들이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을 갖다 내다 팔면서 시장이 붕괴가 됐죠. 자, 수요자는 크게 줄어들었고 공급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붕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관련 산업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산 매입에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을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하고 중앙은행이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민간 채권까지 매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질적 완화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연준이 이번에는 관행을 깨고 유사 질적 완화까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위기가 끝났어요. 위기가 끝나면 이제 연준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을 매입을 하는데 수요자들이 돌아왔어요.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 중앙은행에서 너무 비싸게 매입해서 그런가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졌더라. 그러면 이 돌아온 수요가 기존의 금융시장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빠져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신흥국 자산이나 고위험 회사채, 원자재 등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금융시장은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과열을 걱정할 정도가 됐는데 달러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기축통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늘려나가고 있어요. 자, 최근에 미국의 M2 통화량 보면 급증한 모습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인 신흥국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당장 내년 전망 보면요, 최대 20%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달러 살포 미국의 초저금리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보면 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로금리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양적 완화도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시점 보면은 연준에서 제시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용의 회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가 돼야 된다. 여기서 미국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 상태는 실업률 5% 이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2% 인플레이션 달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국에서는 PCE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 이것이 한 번만 2% 달성했다고 바로 기준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2% 달성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게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달성됐을 때가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또한 굉장히 점진적인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과거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 차례 올리고 나서 거의 관망을 1년 정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때 연준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 인내심을 가지고란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나서 경제가 이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지속적인 인상을 진행한다는 부분인데 아직도 많이 남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전고점 찍은 자산에 투자 상승 베팅해야 되냐 아니면은
덜 오른 곳에 베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눠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정고점 찍은 자산의 추가 상승 베팅하는 부분 바로 코스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 정고점 찍고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 간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덜 오른 자산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신흥국이나 아니면 이제 원자재 쪽이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빠르게 회복하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해야 되나 이것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사례를 볼게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했냐? 끝도 없이 상승을 했죠. 신흥국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신흥국 자산과 원자재까지도 묻지마 상승세가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 때문인지 양대 호재 이후에 거의 광기 수준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백신과 그리고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빨리 경제가 돌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굉장히 시장을 서포트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그런 마음 놓고 실흥국 자산이나 원자재 같은 데 투자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발표된 직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지금의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조짐을 보였고 바닥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신흥국까지도 이번에 모조리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인기 없었던 천연자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년에 60달러 전망까지 나왔어요. 지금 40달러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산에 대한 협의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경제활동이 진행될 것이고 과거처럼 여행도 다니면 항공유나 휘발유 수요도 늘어날 거면서 유가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또한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세우기에 앞서서 세일 오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것이 세일 오일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빨리 유가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도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났어요. 이미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하면서 투자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금마저도 이런 이유로 매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천연자원 펀드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자산 본연의 가치가 아닌 유동성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더 불안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미 너무 오른 자산을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덜 오르고 과거에 비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것을 아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조금씩 가지시는 것도 너무 많은 비중이 아니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이번에 초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유동성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이런 급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동산은요, 주식과 다르게 국내 기준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의 금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인상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